생각을 썩썩 점수를 썩썩 썩썩 수학입니다. 선택 과목 확통. 공통이 수많은 개선과 신유형의 탈을 쓴 쪼잔함이 가득했던 것에 비해서 확통은 상대적으로 좀 평이했는데요. 뒤쪽에 28, 29, 30 4점짜리 문제들만 제외하면 나머지는 누구나 공부하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죠. 특히 28번이 제일 어려웠는데 거기서 쫄아가지고 29, 30에서 위축됐으면 좀 손해봤을 거예요. 의외로 29, 30 뒤에 두 문제는 쉬웠으니까요. 그래서 공통에서는 그래도 22번이 킬러의 자리를 공고히 했던 것에 비해서 선택 과목 확통에서는 번호에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잡히는 대로 풀리는 대로 하나씩 풀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23번부터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죠. 23번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이죠. 그래서 5개인데 A가 2개니까 5팩토리얼을 2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20이니까 60, 결론은 3번. 24번은 전형적인 벤 다이어그램 문제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일단 그려놓고 시작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이 그려져 있을 때 일단 요거는 A 빼기 B니까 그 부분이 9분의 1. 그래서 이쪽 범위가 9분의 1인 거고, 그리고 B의 여집합이 18분의 7이라는 걸 줬는데 이거를 그냥 B로 바꿔버리면 되죠. 그래서 B로 바꿔서 생각을 하자면은 요 부분이 18분의 11. 그래서 결국 합집합은 9분의 1과 18분의 11을 더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18분의 13. 그래서 4번. 25번은 전형적인 박스에서 꺼내는 문제죠. 그래서 흰색이 4장, 검은색이 5장, 총 9장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4장을 꺼내겠다. 근데 그 4장 중에 흰색 손수건이 2장 이상일 확률을 구하여라.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 6월 범위에 통계가 들어가지는 않지만 어차피 9월에는 통계가 들어가니까 일종의 통계 문제 푸는 것처럼 한번 해볼게요. 흰색 손수건을 확률 변수 x라고 생각한다면 결국은 우리 전체 1에서 흰색이 하나도 없고 흰색이 하나밖에 없는 이 2개의 확률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둘 다 계산을 해보자면 일단 흰색 손수건이 하나도 없을 때 그럼 전체 9장 중에 4장을 꺼내는 건데 흰색이 하나도 없는 거니까 검은색에서만 4장을 뽑으면 되겠죠. 그래서 9C4를 계산해보면 9876을 4321로 나누는 거고 분자는 5겠죠. 그래서 약분을 해서 좀 계산을 하고 갑시다. 그러면은 일단 8이 지워지고 2로 약분되니까 결국은 14 곱하기 9가 돼서 126이네요. 그래서 흰색이 하나도 없을 확률은 126분의 5고 그 다음에 흰색이 한 장 있을 확률을 외봅시다. 그럼 마찬가지 9C4분의 이번에는 흰색을 한 장 뽑아야 되니까 4장 중에 한 장, 5장 중에 3장이죠. 그래서 4C1 곱하기 5C3 분모는 아까 계산한 126으로 똑같을 테고 분자가 4 곱하기 10이 되니까 결국 126분의 40이겠죠. 그래서 1에서 126분의 5도 빼고 126분의 40도 빼버리면 126에서 45를 빼면 되죠. 그러면은 81. 그래서 9로 약분해서 14분의 9가 되겠네요. 그래서 3번. 그래서 저는 그냥 통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확률 변수로 표현했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확률을 구해가지고 1에서 빼면 된다라는 거. 아니면 그냥 2장 이상인 거니까 2장일 때, 3장일 때, 4장일 때를 구해서 정방향으로 세도 되었겠죠. 어찌됐든 계산만 잘 하면 되는 거니까요. 26번은 전형적인 이항계수 문제죠. 솔직히 이런 26번 같은 문제가 원래는 23번이나 24번 첫 장에 나와야 되는데 26번에서야 나왔다는 게 좀 이번 확통이 얼마나 평이했는가를 좀 보여주는 거라고 봐요. 어쨌든 x제곱이 나오는 상황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자면 앞쪽 괄호에서 x제곱, 뒤에 거에서 상수가 나올 때가 있고 그리고 앞쪽 괄호에서도 x, 뒤에 괄호에서도 x가 나올 때가 있고 앞쪽에서 상수, 뒤에서 x제곱이 나올 때가 있겠죠. 이렇게 세 가지를 다 각자 계산을 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 상황 6승인데 x제곱이 나오는 거니까 6C2죠. 그래서 6C2에 x가 제곱 마이너스 1이 4제곱 그리고 거기에다가 뒤에는 상수항 어차피 1이죠. 1의 7승이니까 상수항은 그냥 1이죠. 이거는 C 생략하고 그냥 쓸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둘 다 x가 나올 때
이때는 이제 6시 1에 x의 1승 마이너스 1의 5승이고 뒤에 것도 이번에는 7승이니까 7시 1에 2x의 1승 1의 6승이죠. 그 다음에 앞에 거에서 1인데 마이너스 1의 6승이니까 그냥 1이죠. 그래서 얘도 1로 그냥 해버리고 뒤에 거에서는 7c2에다가 2x가 통째로 제곱 그리고 1이 5제곱이겠네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하나씩 좀 계산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 거는 6c2면 얘가 15니까 그리고 이것도 계산하면 1이니까 개수는 그냥 15겠죠. 그래서 얘가 15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계산을 해보자면 요거는 6인데 뒤에 마이너스 1이 있어서 마이너스 6이죠. 그리고 여기 뒤에 7, 2가 있으니까 이거 그냥 써서 할게요. 암산하기 좀 그러네요. 첫 번째 거 15 그리고 두 번째 게 6, 마이너스 1, 7, 2 그리고 마지막 거는 7c2가 계산하면은 21이니까 21 곱하기 4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15 마이너스 84 플러스 84니까 결국 지워지고 15네요. 그래서 결론은 1번. 27번은 이제 조건부 확률 문제죠. 그래서 읽다 보면은 A, B가 사의 배수일 때 항상 때자를 잘 읽어야 되죠. 그래서 사의 배수일 때 그 합이 7 이하의 확률을 구하여라. 그럼 일단 우리가 이 곱 자체가 사의 배수가 되는 케이스들을 다 나열해서 써봐야겠죠. 근데 사의 배수가 되는 건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거예요. 4가 포함될 때 그럼 무조건 사의 배수니까 아니면 그냥 4 말고 짝수가 이렇게 같이 있을 때 그래서 케이스를 나눠서 이제 우리가 그거를 쭉 다 써봅시다. 일단 누군가 하나가 4라면 그러면 그냥 다 되는 거죠. 4, 1, 4, 2, 4, 3, 4, 4, 4, 5, 4, 6 그 다음에 거꾸로 뒤집어서 1, 4, 2, 4 근데 이제 이렇게 갔을 때는 4, 4를 안 쓰게 조심해야 되죠. 겹치니까. 그래서 6, 4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4를 제외한 짝수들로 얘네가 구성될 수도 있죠. 그래서 2, 2거나 2, 6이거나 6, 2, 6, 6 그래서 얘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합이 7 이하인 애들을 우리가 골라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거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얘까지도 되죠. 그 다음에 거꾸로 뒤집었을 때 1, 4, 2, 4, 3, 4까지 되겠네요. 그리고 요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2, 2만 가능하네요. 그래서 이제 다 세보면 6가지, 5가지 총 11개 그리고 얘까지 하면은 15개 그래서 15분의 표시된 것만 세보자면 7개네요. 그래서 15분의 7, 2번. 이번 확통에서 가장 어려웠던 28번. 28번이 이제 케이스를 나눠서 세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손이 많이 갔죠. 그래도 뭐 그렇게까지 막 극악의 난이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공통에서 막 진짜 피바람 휘날리는 거에 비하면은 충분히 할 만한 문제였긴 했죠. 다만 앞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쏟고 왔으면은 케이스를 나눠서 셀 정신과 시간이 없었겠지만요. 어쨌든 한번 하나씩 해봅시다. 일단은 F1, F3, F5를 곱했을 때 홀수니까 얘네는 다 홀수죠. 무조건. 그래서 1, 3은 무조건 홀수로 매칭이 돼야 되고 2와 4는 꼭 F4가 더 크게 일종의 증가함수처럼 작동을 해야 되고 근데 치역의 원소는 3개다. 그러면 치역의 원소 3개 때문에 좀 골치가 아파지죠. 이게 가조건과 나조건이 맞물리다 보니까 그런데 이 F1, F3, F5가 홀수로만 매칭이 되는 게 이 홀수가 1개인지 2개인지 3개인지 그걸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걸로 케이스를 나눠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조건에서 1개일 때 그럼 이때 이제 이 경우에서 선택받은 홀수 하나만 선택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1이나 3이나 5나 어떤 걸 선택하든 사실 뭐 상관은 없을 거예요. 다 똑같죠. 그래서 뭐 1로 매칭이 된다고 해봅시다. 모든 홀수들이. 그래서 1, 3, 5는 다 무조건 1로 와야 되는 거죠. 근데 다만 우리가 여기서 이제 1, 3, 5 중에 하나를 선택했으니까 3C2를 곱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짝수가 매칭이 돼야 되는 애들이 나머지 4개의 공역에 있는 원소 중에서 2개가 선택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누가 이제
선택을 받을 것이냐를 고르는 게 4C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선택받는 애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3과 5라고 칩시다. 그래서 4개 중에 2개를 고르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4C 2를 해주면 되겠죠. 2와 4는 어차피 이제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2가 작은 애로 4가 큰 애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공역 남은 4개 중에 2개만 고르기만 하면은 뭐 누가 어디로 가든 반드시 정해지게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만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3 곱하기 6이니까 여기서 18개.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로 가족권에서 홀수가 2개일 때,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선택받은 홀수를 정해볼 건데 1, 3이 될 수도 있고 뭐 1, 5일 수도 있고 3, 5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선택받냐를 결정하는 게 일단 3C 2. 그리고 이 케이스에선 이제 홀수가 어디로 가냐도 우리가 경우의 수를 세줘야 되기 때문에 아까는 그냥 무조건 다 하나로 꼽히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었지만요. 그래서 어떤 홀수들이 이제 누가 3으로 가고 누가 5로 가냐를 결정하는 거. 각자의 홀수는 2가지씩의 선택지가 있어요. 3도 2가지로 갈 수 있고 5도 2가지로 갈 수 있는데, 근데 3과 5 한쪽으로 몰리는 거를 제외해야죠. 그래서 결국은 2의 3승에서 2가지만 빼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홀수들이 매칭되게 되죠. 그래서 홀수를 뭐 제 맘대로 이제 매칭해볼게요. 이렇게 대응이 됐다 칩시다. 그럼 이제 남는 공역의 원소 3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겠죠.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지역이 3개가 돼야 되니까 아직 1개 부족한 거죠. 그래서 셋 중에 누구를 고를 것인지 1이냐 2냐 4냐 누가 이제 치역이 될 거냐를 고르는 게 3C 1이 있겠죠. 그래서 뭐 1을 이렇게 골랐다고 칩시다. 그래서 거기서 3C 1이 일단 하나 붙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짝수 2와 4가 어떻게 대응이 되는지를 우리가 일일이 세봐야 되죠. 그래서 이 경우는 2가 무조건 1로 대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4가 1로 가면은 2가 갈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2가 1로 가서 이때 4가 3 아니면 5로 가니까 이때 2를 곱해야죠. 근데 얘가 이제 2를 선택받냐,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의 치역이 1이냐 2냐 4냐에 따라서 조금 양상이 달라지기는 해요. 2를 선택받는 건 사실 변하는 건 없죠. 근데 4를 선택받게 되면은 조금 케이스가 달라지긴 하지만 근데 결국 경우의 수 자체는 똑같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이렇게 됐을 때 4가 얘로 오면은 2는 반드시 3으로 와야 되고, 그리고 2가 4로 오면 4는 또 5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2가지밖에 나올 게 없죠. 그래서 남은 하나의 치역이 1이 되든 2가 되든 4가 되든 결국은 2가지밖에 매칭이 되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를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얘도 다 해보면 3 곱하기 6 곱하기 3 곱하기 2니까 3 곱하기 6 곱하기 6이네요. 결국은 계산하면 108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케이스를 해봅시다. 세 번째 케이스는 가에서 대응되는 홀수가 3개인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 너무나 당연하게도 1, 3, 5가 다 대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치역이 고정이죠. 그래서 1, 3, 5도 그냥 이제 1, 3, 5로 1대1로 갈 수밖에 없죠. 뭐 저는 그냥 이렇게 평행하게 그어놨지만 얘네가 뒤섞여도 뭐 문제될 건 없죠. 홀수들 간에는 대소관계가 정해진 건 아니니까. 어쨌든 그래서 홀수를 대응시키는 게 3팩토리얼이죠. 1대1 대응이 돼야 되니까 홀수들끼리는. 그러면 이제 짝수가 어디로 가냐를 정해야 되는데 짝수도 반드시 1, 3, 5 중에 갈 수밖에 없죠. 이미 치역 3개가 확정이니까. 근데 2와 4는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누가 어디로 갈지는 이제 3개 중에 하나만 뽑으면 되는, 3개 중에 2개만 뽑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3C2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뭐 여기서 3과 5가 뽑혔다. 그러면 당연히 2가 3으로 가고 4가 5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얘는 6 곱하기 3이니까 18개네요. 그래서 이제 다 더해보면 되겠죠? 다 더해보면 18 더하기 108 더하기 18이니까 결국은 144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5번. 그래서 사실 기출문제 중에는 이거보다 더한 세는 문제들도 많았는데 이 정도면은 그래도 풀만한 축에 속하는 경우의 수 문제죠.
앞쪽에서 얼마나 시간을 세이브했냐에 따라서 좀 갈렸을 것 같아요. 29번은 카드를 배우라는 문제인데 일단 문제가 좀 길게 나오니까 되게 위압감이 느껴지지만 사실 알고 보면 28번보다 훨씬 쉬운 문제였죠. 그래서 하나씩 좀 읽어보자면 일단은 검은색 카드 2장이 있고 흰색 카드가 1부터 8까지 있는데 근데 흰색 카드는 무조건 크기 순으로 무조건 고정이죠. 흰색은 1부터 8까지의 순서가. 그리고 검은색 카드 사이에는 흰색이 2장 이상.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검은색이 여기 들어오고 여기 들어오고 그래서 사이에 이렇게 2개의 흰색 카드가 있게. 그리고 검은색 카드 사이에는 3의 배수가 적힌 흰색 카드가 꼭 한 장 이상 놓여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3을 끼고 이렇게 검은색 카드를 꼽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경우의 수를 셀 때 아이디어 자체는 흰색은 다 고정이 되어 있고 사이사이에다가 검은색을 이렇게 꼽아 넣는 걸로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꼽아 넣는 걸 생각할 때 저는 경우를 나누는 거를 이 검은 카드 사이에 흰색이 몇 장 들어있냐,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잡아서 케이스를 셀게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케이스는 그 사이에 끼워져 있는 카드가 2개일 때 반드시 2장 이상 놓여있다라 그랬으니까 제일 짧을 때가 2장 놓여있을 때죠. 그래서 2장 놓여있을 때 이렇게 2개를 꼽는 것부터 시작하겠죠. 3의 배수가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뭐 양끝 다 쓰면 너무 쓰기가 번거로우니까 요 첫 번째 검은색 카드가 놓이는 위치를 기준으로 세볼게요. 그래서 이때 이제 2, 3 놓는 것부터 시작이니까 첫 번째 카드가 2에 놓일 때 가능하고 그 다음에 3에 놓일 때 가능하고 그 다음에 5에 놓일 때 가능하고 6에 놓일 때 가능하고. 그러니까 써보자면 그려보면 이런 거죠. 이렇게일 때랑 그 다음에 이렇게일 때 그 다음에 이렇게일 때랑 이렇게일 때 그냥 이렇게 하고 4가지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4가지. 그 다음에 이제 길이가 3일 때 그러면은 이제 1, 3 양끝에 이렇게 심을 때부터 시작이죠. 그래서 1일 때부터 되고 2일 때, 3일 때 가능하겠죠? 그래서 3, 5 이렇게 들어가는 게 3일 때고 그 다음에 이제 4 될 때도 되죠? 그러니까 4일 때도 되고 5일 때도 되고 6일 때까지 될 거예요. 그래서 1부터 6까지가 다 되네요. 결국은 1, 2, 3, 4, 5, 6 그래서 이때 6개. 그 다음에 이제 길이가 4일 때 이때부터는 1, 4부터 시작이죠. 그래서 1, 4, 2, 5, 3, 6 그러니까 이제 3, 6이 같이 들어가요. 3, 6, 4, 7, 5, 8 그러니까 1일 때부터 5일 때까지죠. 그래서 1, 2, 3, 4, 5 이때 그래서 5개. 그 다음에 길이가 이제 5일 때 길이가 오면 사실 웬만하면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길이가 오면은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골라도 이렇게 3, 6이 동시에 들어가게 되니까 뭐 이렇게 뽑아도 3은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사실 길이가 이제 4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어떻게 해도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길이가 5인 거 1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은 4일 때까지죠. 그래서 1, 2, 3, 4 이때 그래서 4개. 나머지는 뭐 이제 똑같죠. 그래서 길이가 6이면 1, 2, 3일 거예요. 길이가 길다 보니까 3회 꼽아야 마지막에 꼽히죠. 그래서 이때 3개. 나머지는 이제 그냥 쓸게요. 길이가 7일 땐 1, 2 길이가 8일 때는 1일 때. 그래서 길이가 8일 때가 끝이죠. 이렇게 한 번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경우의 수들을 다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런데 1부터 6까지의 총합은 21이니까 거기다 하나 더 더해서 25겠네요. 그래서 경우의 수는 총 25개.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은 뭐 금방 풀리는 되게 이 문제 길이 자체에 비해서는 상당히 쉬운 문제였죠. 마지막 문제 30번. 근데 앞에서도 말했듯이 마지막 문제인 거에 비해서 사실 킬러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침착하게 풀면은 정말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죠. 그러니까 쫄지 마세요. 일단 문제를 읽어보면 흰색이 1, 2, 3, 4가 있고 그리고 검은색이 4, 5, 6, 7이 있는데 조건이 이제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냈을 때 다른 색이면은 12점 같은 색이면은
그 공에 적힌 두수의 곱을 점수로 얻는다. 근데 점수가 24 이하의 짝수가 될 확률을 구하여라. 그러면 케이스를 좀 나누면 되겠죠. 흰색, 검은색 다르게 뽑냐? 아니면 흰색, 흰색 뽑냐? 검은색, 검은색 뽑냐? 일단 첫 번째로 서로 다른 공을 뽑을 때를 해봅시다. 그래서 흰색 뽑고 검은색 뽑고, 그러면은 뭐 이거는 무조건 그냥 12점인 거니까 뽑기만 하면 되는 거죠. 당연히 12는 24 이하의 짝수인 거니까요. 그러니까 흰색을 뽑는 케이스는 4씨 1, 검은색을 뽑는 케이스도 4씨 1. 그러니까 일단 이때는 16개의 경우의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흰색, 흰색을 뽑을 때, 그래서 1, 2, 3, 4 중에 결국은 뽑게 되는 건데, 여기서 우리는 짝수가 돼야 되죠. 곱이 짝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4개 중에 2개 뽑을 때 홀수 뽑는 거, 1, 3 뽑는 것만 제외하면 되겠죠. 왜냐면 어떻게 뽑아도 가장 크게 뽑아도 3, 4인데 곱해도 12니까 24 이하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4C 2에서 홀수만 뽑는 2C 2를 제외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때 5가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검은색 뽑았을 때, 이때는 경우를 일일이 하나하나 세보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일단은 짝수가 꼭 뽑혀야 되니까 4를 뽑는다면 4, 5, 4, 6. 근데 4, 7은 24 넘어가니까 안 되고, 6을 뽑는다면 6, 4는 이미 셌고 6, 5부터는 이제 24 이하가 아니죠. 넘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더 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2가지.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다 합치면은 16, 5, 2죠. 근데 전체는 8개 중에 2개를 뽑는 거니까,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8C 2면 28이니까 28분의 23이 돼서 서로 더해가지고 결론은 51이겠네요. 자, 그래서 확동 총평을 해보자면, 근데 총평을 하기에도 좀 민망할 정도로 문제들이 평이했죠. 그래서 28번 요 함수의 개수 세는 문제만 조심했으면 나머지는 뭐 그냥 매우 무난하게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사실 28번도 역대 기출문제들에 비해서는 그렇게까지 또 엄청 어려운 건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예전 모의고사 때도 이야기를 했던 건데, 아예 문제 푸는 순서를 바꿔서 공통보다 확통을 먼저 풀고 아예 그냥 23번부터 피고 문제를 쭉 푼 다음에 공통으로 넘어가는 게 어떨까 싶어요. 공통이 워낙 쌀벌한 데 비해서 확통은 매우 널널하잖아요. 그래서 확통부터 푸는 게 평정심을 유지하기에도 훨씬 유리하죠. 그러니까 다음 모의고사에서는 확통 선택자분들은 꼭 한 번씩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